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요즘 전 세계에서 이 기술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30년쯤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학교 교정을 달리고 또 도심지를 달리고 심지어 고속도로까지 달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과학자를 오늘 모셨는데요. 이분이 갖는 최초 타이틀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 기술, 또 드론 기술도 개발하신 놀라운 박사님, 한민홍 박사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영광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박사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90년대 초반에 TV 뉴스에서 박사님을 여러 번 뵀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 처음 자율주행차가 어디를 달렸죠? 학교 교정 거기가 어디였죠? 맨 처음엔 학교 운동장이었죠. 운동장을 저절로 그냥 혼자 간 거예요? 진짜 혼자 간 거죠. 사람 탔어요, 안 탔어요? 사람이 안 타죠. 아무도 안 타고? 처음부터 안 탔습니다, 저희들은. 그건 완전히 안 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계고가도로, 예. 3.1고가도로에 탔을 때는 그 앞좌석이나 조수석에 앉는 게 아니고 뒷좌석에 앉든지 아예 그냥 그 리모컨이라든지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뒷좌석에 계속 타왔죠. 뒷좌석에 그냥 사람이 앉아는 있는데? 앉아 있는데 저는 리모컨도 없고? 리모컨도 없고 저는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래서 무인 자동차라고 불렀는데 그 무인이라는 게 사람 자체가 안 탄 게 아니고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아무도 없는 걸 의미했었죠. 그렇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처음 교정 달린 게? 초기 발표가 92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계천 고가도로나 이 올림픽 도로를 달리는 게 93년도.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전 엑스포가 93년도에 열렸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100일간 거기서 그 주행을 했었죠. 엑스포 그 단지 안에서? 단지 안에서. 그 사람들 실어 나르고 또는 대학생들 그 교육 내지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엑스포 내에 저희들이 그 주행 공간을 얻었었습니다. 네. 진짜 실제로 그 엑스포 구경 오신 분들을 실어 나르기도 했어요? 강이 있는데요. 강의 그 주차장에서 거기까지 실어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그건 비디오에다만 나와 있을 거예요. 무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다음 고속도로 달린 건 언제죠? 그 당시도 이미 고속도로 달렸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차를 가지고 대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미 그 달렸고. 그러다가 뭔가 좀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발표한 게 95년도에 그 방송을 했죠. 네. 실질적으로 다닌 거 93년도에 이미 다녔고 거의 다 돼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차가 처음에는 어떤 차를 가지고 만든 겁니까? 처음에는 그 국방 그 찝차. 군용 찝차. 군용 찝차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군용 찝차에 조금 그 이미지가 약간 그 당시는 좀 나빠가지고 제가 그 귀국해가지고 맨 처음 샀던 라는 차에다가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찝차의 그 모양인데 그걸 가지고 쭉 그 주변을 다 돌아다녔죠. 이게 지금 다 진짜입니까? 이게 92년, 93년 그 얘기가 다 진짜예요? 아니 92년, 93년이면 휴대전화도 거의 보편화되기 전입니다. 그때 그죠? 휴대전화라는 게 거의 그 벽돌이라고 벽돌 같은 거. 그것도 아주 그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들고 다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벽돌 전화기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그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미국에. 거기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뭡니까
그 휴대폰인데 네. 거기에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폰을 구입을 했었죠. 최초로. 네, 그래가지고 선을 연결한 휴대전화? 네, 선을 연결할 자동차에서 수 있는. 쓸 수 있게 네. 그런 거였죠.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아직도 맞아요. 그 셀프를 가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휴대전화조차 거의 뭐 보편화되기 전이고 네, 네. 제 기억에 컴퓨터가 네. 굉장히 느렸어요.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 초반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컴퓨터 사양이 무슨 뭐 386 막 이럴 때 아니에요? 386, 286은 넘어갔던 것 같고요. 386 정도에서 아마 486을 하고 뭐 이 하드디스크가 60메가 뭐 80메가 했을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그 자동차가 혼자 다니려면 네. 뭔가 아무튼 그 전방을 주시하고 옆에 차 다니는 거 다 이게 감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저절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제어하는 게 컴퓨터 아니에요? 컴퓨터죠. 다. 근데 그 정도 성능의 컴퓨터로 그게 됐다고요? 뭐 클러치까지도 다 작동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수동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썼던 차가. 오토매틱 차도 아니었고? 아니고 수동이죠. 그럼 그 기어 조작도 해야 되는 거? 그럼요. 그걸 다 누가 한 겁니까?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다 한 거죠. 그 차에 뭐를 다루셨어요, 그러면? 거기 기본적인 센서는 카메라죠. 카메라하고 앞에 이제 장애물이 있나를 보려고 이제 소나도 달았고 그 당시에는. 소나가 뭐죠? 소나는 음파. 아. 근데 그건 이제 거리가 짧고 그 속도가 느리니까 뭐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네. 그 당시에 레이더가 있었어요. 24기가짜리. 레이더. 그 정도 해서. 그리고 GPS를 달았고. 그러면 우선 카메라는 몇 대를 다룬 겁니까? 거기에? 카메라는 그때는 한 대를 달았죠. 하나 갖고 돼요? 아, 되죠, 그럼요. 아니 후방도 봐야 되고 옆에서 오는 차도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보는 건 이제 소나나 이런 게 다 봤죠. 소나 같은 게. 왜냐하면 옆에 오는 건 그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니까. 예. 어찌됐건. 그럼 카메라 한 대. 네. 그다음에 음파 탐지용 소나. 그래서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건 여러 개 달고. 네. 그다음에 GPS. 두 대. GPS는 두 대. 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렇죠. 파악도 있고 그다음에 두 대를 씀으로써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디다는 걸 알 수가, 진행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 GPS는 인공위성과 함께 교신해서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런 게 다 있었나요? 사실은 그 미국의 또 그 M 회사 거기서 초기에 그 GPS 유니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 GPS 중에서도 DGPS라고 해가지고 좀 그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두 대를 예. 가지고. 그걸 시카고 본사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이거 좀 그 테스트를 해달라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한국에서 GPS라는 게 뭔 줄도 몰랐을 때 그러니까요. 그 유닛들을 가지고 마음껏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근데 좌우간에 GPS 기술도 이제 막 시제품 나올 단계의 걸 갖다가 활용하셨다. 그렇죠. 예. 야. 그걸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 익샘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걸 갖다가 참 고마운 일이죠, 뭐.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가 몇 대 달린 거예요, 차에? 거기에 컴퓨터는 뭐 조그마한 그 작은 컴퓨터 몇 개가 달렸었죠. 네. 그러면 저절로 다닐 수 있다? 놀랍네요. 아, 그렇게 간단한 기술인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아닌가요?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아직도 자율주행차 제대로 못 다니잖아요. 아, 근데 이거 많이 변했어요. GPS가 고도화됐고. 최근에는 이제 그 예전에는 새틀라이트 그 인공위성이 몇 대 안 됐잖아요. 예. 뭐 8채널이다 뭐다 이런 정도인데 지금 뭐 300채널로는 할 예. 정도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전에는 그 DGPS라는 어떤 성능을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RTK라는 또 신기술도 아니죠. 벌써 한 20년 됐네요. 아,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기술인데 RTK라는 그런 위치 오차를 보정해주는 기술이 있어요. 위치 오차 보정 기술. 그래서 자기 위치를 2, 3cm 내로 파악할 수가 있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예. 2, 3cm. 예. 근데 예전에는 뭐 2m, 5m 가지고 주행은 안 되거든요. 자기가 대충 어디에 있다 정도지. 아, 글쎄요. 뭐 요즘 그것뿐이겠습니까? 카메라 기술도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고. 컴퓨터도 엄청 고도화됐고, 인공지능도 개발됐고. GPS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아니 이 정도 요즘 기술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라이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라이다? 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레이다는 전파를 보내는 거고 예. 빛을 보내가지고 쫙 뒤를 살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빙글빙글 돈 거 있잖아요. 차에. 그게 새로운 기술이죠. 사실. 그렇죠. 그 당시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거의 한 줄 정도 보는 건데 네. 지금은 뭐 64 채널이랑 60개의 선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네, 네. 128 채널이라든지 그럼 뭐 주변을 완벽하게 탐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완벽이라는 것도 굉장히 그죠. 고정밀도로 볼 수가 있죠. 아 그게 이제 뭐 93년부터면 지금 거의 28년, 30년 지난 오늘날의 기술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죠. 근데도 혼자 달리는 차가 있었다. 혼자 달리는 차죠. 정말 운전석이 잘 안 믿어져서. 그게 시속 얼마 정도 달렸어요? 그게 청계 고가도로가 아마 60km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쪽에 그 내부순환 도로가 아니고 올림픽대로. 도로가 한 60, 70. 그 정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었죠. 고속도로는 한 100km 달렸나요? 그때는 100km 지금 95년도 비디오를 보시면은 진짜 100km 비 오는 날 달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앞에 차들이 사람 오거나 없고요. 앞에 차들이 오거나 신호등에 걸리면은 저절로 딱딱 쓰고. 그때는 신호등 그 개념까지는 안 갔었어요. 일단은 이 연속류라고 해가지고 끊기지 않은 도로에서 간 거니까 뭐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3일 고가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신호등 없는. 예. 하지만 차가 막힐 때는 서둘러 써야 되죠. 예. 그건 뭐 지금이나 똑같죠. 저희 EBS에서도 박사님 그 당시 다 취재하고 촬영하고 했던 자료 화면들이 다 있습니다. 야, 그랬다고 그래요. 예. 놀랄 만하죠. 처음에 그 타실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식은땀이 나죠. 근데 하다 보면 말이에요. 네. 이제 이건 이럴 때는 이게 안 되는구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섭지는 않고 뭐 자연스러운 거죠, 뭐 이제. 그래요? 네,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앞좌석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브레이크라도 밟을 텐데 손도 이렇게 잡을 수 있죠. 핸들도 잡을 수 있고. 뒷좌석에 앉으셔갖고서는 그 뭐 같이 가는 거죠. 솔직히 식은땀 나셨는데도 나는 내 기술을 믿었다 이거군요. 근데 정 교수님께서도 아시는 바 같이 그 당시 기술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지금 최근에는 만약에 운전석에서 떨어져서 하는 비디오가 가끔 나와요. 예. 근데 아직도 저는 볼 때 손바닥 공기 부양 기술. 손바닥 공기 부양 기술이 뭔 줄 아십니까? 뭐죠? 핸들이 있는데 그냥 곧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잡지는 않고. 잡지는 않고 그렇죠, 언제 그렇죠. 잡으려고요. 예. 그만큼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그런 아직도 거죠. 기술이. 예. 근데 그 단계는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하여튼 92년, 93년 도심 주행하고 뭐 이랬던 것은 분명히 세계 최초죠. 그 당시에 입장으로 봐서는 발표한 데가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이 자율주행의 어떤 시초는 아니지만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한 게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미국 대학이거든요. 카네기 멜론 대학.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여기 미국의 유수한 어떤 이름 있는 제조사들,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되게 카네기 멜론 출신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현재 석학으로 계시는 교수의 평가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의 석학의 평가서가 93년 그 당시에 나온 겁니까? 지금에 봐서 최근에 지금에 봤다는데 그 당시 정말 이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하긴 한 거냐고 이제 여쭤본 거겠죠. 그 당시에 자료 화면 같은 것들을 비디오를 보내서 그랬더니 그분이 입증을 한 거예요. 입증을 했죠. 세계 최초다. 최고 최초란 얘기는 안 하고 이 최고 업적 중에과 거의 동일하다 이런 정도로 조금 얼버무렸대요. 그러니까 혹시 박사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 당시에 해외 다른 대학이나 업체에서 혼자 운전해 다니던 차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분 얘기가 또 밑에 또 주소 또 붙어요. 이 사람이 타고
사람이 앞에 타지 않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 있는 행동이고, 네, 네. 그러나 무식하고 위험한 이 행동이었다. 상당히 무모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을 한 셈이죠. 아무도 타제라는 거죠.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예. 왜 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단계를 왜 레벨 뭐 0부터 몇 가지 하잖아요. 5까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레벨 0은 뭡니까?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소위 말해 예전 차 그대로. 예. 레벨 1은 예를 들어서 크루즈 컨트롤, 속도 유지하고 가는 거 정도. 아, 예. 네? 그건 요즘 차에도 많이 그 기능이 있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레벨 2는 예를 들어서 그 정속 주행하고 가다 서다가 스톱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저절로 설 수 있는 거. 네, 쓴다든지 속도를 맞춰서 갈 수 있고. 앞에 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거. 예. 3이 되면은 운전 핸들도 제대로 조작이 되고 속도도 조작이 제어가 되는데 단지 사람이 앉아서 만약을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3이죠. 그게 3단계. 3단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요? 4단계는 소위 말해 핸들이나 이거 조작을 하는데 2단계만 돼도 무슨 커브가 있는 데는 안 된다, 내리막길은 안 된다, 비 오면 안 된다, 조건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3단계에서 그래요. 예. 4단계는 조건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커브길이건 내리막이건 전부 다? 영어로 쓰기가 좋고 어느 때나 굳이 영어로 써 anytime.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서나 any place. 그다음에 3번은 어떤 조건에서나 any circumstances. 네. 그러니까 오늘 비가 와서 안 됩니다. 오늘은 이거 그거 없이 그거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사람이 운전석에 안 타도 됩니까? 운전석에 타야 됩니다. 그것도 타야 돼요. 됩니다. 그게 레벨 4입니다. 네. 마지막 5단계는요? 그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배제된 거. 무인 자동차네요. 진짜게 이제 무인 자동차죠. 네. 그러면 박사님이 90년대 그때 만드신 거는 레벨 5예요? 글쎄요, 제가 그거에 레벨 3이라고 해야 될지, 그 사람이 조작을 전혀 안 하고 뒷좌석에 탔으니까 그러니까요. 5라고 봐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차는 커브길이나 내리막길에서는 안 됐습니까? 그거 되죠. 그것도 됐어요? 네. 야간이 되고 비 오는 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레벨 5 맞는데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레벨 5라는 건 그러나 시골길이라도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레벨 5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길이 어느 정도 형성된 데에서는 일단 사람 손 놓고 뒤에 앉아서 딴짓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 3에 가깝다고 합시다. 아니 3은 넘어간 거 아닌가요? 3은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근데 과거 화려했으면 뭐 합니까?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데. 근데 우선 아무튼 그 당시 얘기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 어떻게 이 연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미국의 그 텍사스 A&M이라는 그 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군하고 조금 가까워요. 군 장성을 많이 배출해낸 대학이고 한데. 예. 그 당시 프로젝트 하나가 워싱턴주의 포토맥이라는 그 강이 있어요. 있죠. 포토맥 강을 따라가지고 잠수정을 어디에 적성 국가에 보내는 겁니다. 적성 국가. 그 주위의 적성 국가는 어디인 줄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요. 뉴욕 워싱턴 DC에서 적성 국가에 보내는 거예요. 큐바 쪽으로. 예. 그럼 큐바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워키토키라든지 밖으로 전파로 나오지 않을 걸 다 듣고 청취해 오는 게 임무입니다. 도청에서 오는 거. 도청. 그런데요. 거기가 자율주행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잠수정인데 사람이 안 타는 안 타고 가서 도청을 해야 사람이 가면 알겠어요. 혼자 큐바 아파트까지 가서 도청하고 오는 잠수정. 네. 그걸 개발하셨어요? 개발을 했다기보다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네. 저는 저기서 조금 개입을 했죠.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시작하신 거네요. 아니 그게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건 그 정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해서 도로는 그냥 평평하잖아요. 예. 근데 그 바다 밑에 해저 지도가 다 있어야 돼요. 울퉁불퉁하죠. 울퉁불퉁하니까.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잠수정이지만은 그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있는데 적성 그 배가 있는데 올라오면 큰일 나잖아요. 들키죠. 잡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그 신호를 분석해 가지고 저기는 이 아군 배다 이게 적성 적군의 배달을 알아차려 가지고 해면에 올라올 시기를 조절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에 참여하셨어요. 그런 연구에 일부 참여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기 한국에 와서는 이제 그 군 쪽으로 갔죠. 군 쪽이라는 게 집차를 가지고 했던 이유가 탱크전. 탱크전.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가 되잖아요. 탱크를 몰고 가면. 맞아요. 그러니까 탱크 너희들끼리 가서 싸우고 오란 얘기죠. 무인 탱크.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무인 탱크 개발. 네. 그러니까 무인 탱크가 너무 크니까 군용 집차를 가지고 한 거가 됩니까? 아,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 우리 군 당국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연구가 시작된 겁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약간의 비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군에서가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네. 그렇게 연구해서 얼마 걸렸습니까? 한 1년? 1년 만에? 예. 운동장을 돌아왔던 거 집차입니다. 군용 집차. 처음에는요. 성공하면은 우리 군이 그 기술을 가져다가 또 박사님 더 위촉해갖고 그다음 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떤 군에 대한 그거보다는 또 상용화, 일반 그 자동차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차를 바꾸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군 쪽에서 일단 소위 말해서 일반 시민 애용하는 차량 해서 그 당시에 그 차를 개조해가지고 고속도로 주행을 이미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또 와요. 그러면 고속도로까지 달리셨는데, 그럼 그 당시에 한국의 뭐 자동차나 이런 데서 연락 안 왔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정말요? 정말이죠. 왜 관심이 없죠? 그 카메라가 이제 카메라를 믿고 타겠습니까?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기술 개발을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전자제품이니까 사오면 될 텐데 뭘 난리를 칩니까? 이런 점도. 아니 지금 제 귀가 의심스러운데 이게 무슨 지금 얘기입니까? 정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이상하다 하지만 그때는 보편적인 얘기였어요. 굳이 개발을 해가면서 원가 올라가고 돈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지금 한 3단계까지는 여러 회사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3단계 이상 갔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여러 회사에서 3단계 이상 온 거는 가격 경쟁력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있겠죠. 그러니까요. 아주 많이 비싸진 않게끔 상용화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단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금방 될 거예요. 왜냐면 그 하드웨어 가격은 그러니까 기계값은 매년 그냥 반절로 툭툭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센서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1억을 호가던 게 지금은 1,000만 원대. 그렇죠. 10분의 1로 떨어져. 그래서 하드웨어 값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프로그램의 문제죠. 알겠습니다.